지금 현재 시점 뉴스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이름이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면서 떠들썩하고요. 또 한편에서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 육박했다가 또 조정받았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전혀 다른 두 이야기인데, 한 개는 연준 의장 후보의 스캔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광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흐름들이 우리 돈의 방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 이름만 들어봤을 때 엘리트 경제 관료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며칠 전에 폭로된 앱스타인 파일에 케빈 워시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소식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제프리 앱스타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악명을 떨쳤고, 의문사하게 된 금융인, 그리고 그와 어울렸었던 각계각층의 유력 정재계 인사들까지도. 근데 여기서 연준의장 지명자의 이름이 그 파일 어딘가에 있었다니까요. 당연히 언론은 큰일 났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 알고 보니까 2010년 성탄절에 카리브해 세인트 바츠섬에서 열린 한 파티 초청 명단에 케빈 워시의 이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고요. 러시아 올리가르의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금융권의 거물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앱스타인 본인까지도. 여기서 케빈 워시는 그 당시에 미국의 연준 이사로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불편한 인맥으로 얽힌 셈인 건데, 영국의 왕좌에 어떤 인형이 있든 안든 상관하지 않는다. 대형 제국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자가 제국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라고 금융의 황제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남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 자체가 연준 의장이라는 왕좌를 둘러싼 스캔들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의 이름이 그 추악한 앱스타인 파일에서 나왔다는 이 폭로들, 그리고 언론은 이 도덕성을 따지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뉴스가 떠드는 인형극에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스캔들을 위해서 진짜 돈들은 이미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오늘 영상 통해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난 순간에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대피하고 있는지 그 돈의 경로를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로가 주는 충격파는 단순 가십을 넘어섭니다. 앱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까지도 담겼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케빈 워시가 어떤 정도로 관련됐는지는 앞으로 조사랑 지원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미국의 통화정책 수장이 될 사람이 이런 논란 한복판에 섰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연준의 신뢰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게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키를 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도 당연히 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언론이 크게 다루는 표면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경제랑 시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케빈 워시를 지명한 시점을 보면은 2026년 2월 연준의 현재 의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새로운 인물을 지명해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전 이사 출신으로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비판했던 인물인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풀기보다는 돈을 조이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는 그래서 워시를 매파적인 성향, 즉 금리 인상이라거나 긴축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를 지명을 했을까요?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좋아하죠. 그래서 비둘기파, 이 금리를 완화하자는 파를 선호할 법한데, 트럼프가 의외로 매파를 지명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뜻일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 트럼프가 임기 초에 매파를 안 쳐가지고 초반에 물가를 잡을 건 잡고 또 필요하면 선거 가까워져서는 돈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과거에도 대통령들은 첫 번째 임기 초에 독한 약을 쓰고 후반부에 경기를 부양하는 패턴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트럼프도 비슷한 포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워시의 정책 성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은 어떤가요? 정책보다는 이 워시의 사생활 스캔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도덕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가 연준을 잡으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유동성은 줄어들까?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이 실제 시장 반응을 볼까요? 워시 지명 소식과 함께 채권금리가 꿈틀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4.3%로서 워시 지명 전보다 상승을 했어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건데,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당분간 이거 금리 인하하거나 돈 푸는 일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낮아졌어요. 불과 한 달 전에 2026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2027년이나 돼야 내릴까 말까 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거.
여기서 정치 뉴스는 워시의 과거 행적에 쏠렸지만요. 시장의 자금들은 벌써부터 미래의 금리 경로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 이 대조가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앱스타인 파일 이야기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여기서 사실 2010년 케빈 워시가 그 파티에 갔든 말든 지금 경제 지표 하나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따로 있죠. 미국 정부 예산 문제가 꼬여가지고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상태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부 기관 일부 문 닫고 공무원 일시 휴가 이런 사태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부 셧다운 자체가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은 어차피 정치 싸움하다가 곧 예산안 통과시키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안전자산인 미 국채나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서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찍은 게 그 증거인 건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돈은 상당히 차분하게 본질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시아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꽉 쥐면서 신흥국들이 어렵다고들 했죠. 그래서 중국은 올해 들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YCC,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살짝 풀어가지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있고요. 이런 동방의 유동성들이 서방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지금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돈을 넣기 어려운 중국계 자금 일부가 홍콩을 거쳐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은 아시아 시간대에 유독 높게 유지되는 경향들이 그 힌트입니다. 한마디로 서방의 긴축과 동방의 완화 힘겨루기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일부가 비트코인이라는 틈새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일방통행 상승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과열 신호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동안에도 1년 이상 장기 보유 중인 비트 비중이 65%를 넘어서 계속 역대 최고치예요. 올해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좀처럼 안 판다는 얘기인 건데 이것만 봤을 때 와 다들 굳게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물 시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영미권 거래소들의 펀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수수료까지도 지불하면서 레버리지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신나가지고 올라탄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법이겠죠. 실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며칠째 투자 자금이 순유출되고 있어요. 초기 상승장에서 수익을 본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살짝 먼저 빠져나오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RP는 어떨까요? 이 많은 알트코인 중에 하필 리플 XRP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슈의 맥락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존 금융질서 대 새로운 금융질서 구도로 보고 있어요. 이번 케빈 워시 스캔들이 기존 질서의 그늘이고요. 비트코인 랠리는 이 새로운 질서의 태동처럼 보입니다. XRP가 태생부터 기존 금융과 손잡은 크립토라는 독특한 자리매김을 해왔었는데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탈중앙화로서 은행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외칠 때 XRP는 은행을 도와서 더 나은 국제송금을 만들겠다면서 중간다리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현재 전통 금융권 파트너도 많고 규제 당국과도 대화하려고 노력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 스테이블코인과 CBDC 그리고 토큰화 자산 RWA 흐름과 이어집니다. 이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 돈이 새로운 신뢰 자산으로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새로운 자산이 꼭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죠. 달러나 금 같은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채권 이런 것들인데 리플 레저가 이런 토큰화된 자산을 다루는 환경을 일찍부터 갖춰왔어요. 리플사가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하게 발행만 한 게 아니라 최근 리플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관리를 돕는 트레저리 플랫폼의 RLUSD를 연동했고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장 자금을 정산해주는 기술을 시연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며칠 걸리던 일이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뜻인 건데 결국에 은행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채택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암호화폐의 탄생은 기존 부패한 금융 권력을 불신한 결과였는데 이 정작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기존 권력자들이 깊숙하게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아까 앱스타인 파일 얘기에서 잠깐 언급한 브록 피어스, 레리 서머스 비트코인 대화를 떠올려보세요. 이 10년 전 이미 억만장자들과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기득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고 새로운 판짜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테더라는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에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 창업자가 그런 자리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는 절대로 우연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결국에 기존 금융 권력과 암호화폐 신생 세력이 뒤섞여가지고 영향력을 겨루는 이런 무대가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XRP 잠깐 하락한다라고 해서 아예 시장이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의 장세가 형성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XRP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어요. 한 발은 전통 금융에 또 한 발은 크립토에 담그고 있죠.
SEC랑 지난 소송전도 과연 암호자산을 기존 증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냐, 이런 상당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는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규제 명확성을 얻었고 리플사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리플도 여러 가지 나라들과 실험에 나서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연준이 향후 CBDC를 추진한다면은 리플이 직접 역할을 맡진 않겠지만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XRP 생태계에서는 새로운 제약이자 또 기회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들이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RLUSD 같은 준비금 확실하고 규제 준수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각광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금융이나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 시장에서도 SEC 소송을 통해서 살아남은 리플 레저 인프라로 선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어요. 이미 일부 국채를 토큰화한 실험들이 이더리움, 스텔라 이런 것들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리플 레저의 강점은 속도랑 내장 등 덱스,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이 워시가 연준 의장이 돼가지고 규제 환경이 깐깐해진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준법 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플랫폼에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선택받은 플랫폼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XRP한테는 바로 그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뉴스는 앱스타인 스캔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돈들은 오히려 어디로 움직일까요? 저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돈은 이미 새로운 진로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지금 가장 시끄러운 뉴스가 꼭 돈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돈들은 조용히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해요. 이 워시 스캔들이 터진 지금 이 시점, 이 정작 채권 시장, 환율 시장, 그리고 그 뉴스보다 워시의 정책 성향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시장의 자금들은 탈중앙 대안자산이라는 서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 같은 플랫폼은 전통과 혁신의 교차로 해서 그 자금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리가 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지금 시장의 폭락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는 거죠. 이번 워시 스캔들은 인준 과정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연준 의장 교체 자체가 지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워시 대신에 조금 더 중립적인 인물이 온다, 통화정책 경로가 다시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은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급은 정책 신뢰 회복 노력이에요. 연준은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투명성, 윤리 규정들 강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중앙은행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간섭 우려가 줄어들 거고, 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나 미국 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워시가 그대로 의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더욱 매파적인 독립성을 보여주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나는 정치 스캔들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일을 한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리는 이런 식의 초강수를 둘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규제의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 건데, 앱스타인 파일 폭로로 인해서 정재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파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로비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금융계,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부정적인 거래나 정보 교류에 대한 단속도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기업들의 까다로운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 투명한 생태계 구축에서는 필요한 진통일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정말 건전하고 또 실용적인 프로젝트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정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워시의 앱스타인 스캔들은 극적인 이야기지만요, 저는 그 본질은 구조적인 신뢰의 이동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전통 엘리트층의 이론인 워시가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될 거고, 연준 의장 후보도 저런 비밀스러운 모임에 참석했었다니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안 좋다, 이렇게 찜찜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불신들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돈들은 더 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 이렇게 폭락 랠리들,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해석을 해요. 겉으로 경기 사이클상 반등이네, ETF 효과네, 하지만 결국에 밑바닥에서는 믿을 거는 결국에 탈중앙 돈뿐이다, 이런 투자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번 워시건을 보면은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전통 권력들이 함께 얽혀 있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곧 향후 판에서는 기존 금융 세력도 암호화폐를 자기들 방식으로 편입하려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히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시작은 반체제 정서였던 자산들, 이제는 ETF로 월가에 편입됐죠. 정부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리플 XRP 같은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새로운 금융 질서가 탄생하는데
그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단계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 이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뉴스만 쫓다가 지금 악재 나왔네 팔아야지. 지금 시장 폭락하네 팔아야지. 정작 돈의 큰 물줄기가 방향을 튼 순간에 휩쓸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스캔들 그리고 여기서 폭락 랠리들은요. 이 돈의 판이 바뀌는 신호탄이고 또 눈에 보이는 뉴스 제목보다 그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의 흐름을 읽으셔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시 스캔들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중앙은행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움직이면서 비트코인 또 거품이 꺼져버릴 가능성 없진 않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이 계속 굳건히 버티고요. 또 새로운 시도가 좌절되는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변화의 조짐이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영상에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뉴스랑 실제 돈 흐름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돈은 신뢰할 곳을 먼저 향해 움직인다는 거. 이 겉으로 가장 요란한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도 그 뉴스 뒤에 숨어있는 자금의 이동들, 구조의 변화들 포착하는 투자자 관점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려요. 케빈 워시 스캔들이 보여준 거는 연준 수장 교체의 뒷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기존 금융 질서의 균열이고 그 틈새를 새로운 질서가 올라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질주가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제2의 금융혁명을 준비하고 있겠죠. 리플 XRP 같은 크립토 인프라는 그 교차로에서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무슨 뉴스가 나는지가 아니라 그 뉴스로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투자 원칙입니다. 이 뉴스는 찰나에 불과하지만요. 돈의 흐름은 방향을 잡으면 거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돈들이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반등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단기 수익 볼 수 있는 이 차트상에 있어서 가장 급등 나오기 직전에 있는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카이트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으로 20일 이평선 타고 올라가면서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수 구간까지 상승을 해줬고 그만큼 현재 매수세가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쭉 그냥 바로 급등을 하거냐 아니면은 등하지 못하고 바로 폭락을 하느냐 딱 둘 중 하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반 싸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서 가장 강력한 패턴이 떴죠. 바로 양봉 한 번, 그리고 음봉 한 번으로 꼬았다가 다시 양봉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를 봤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미 한번 털고 가겠다. 음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다져주고 다시 음봉 말린 자리를 그대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양봉, 음봉, 양봉, 그리고 나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패턴들이 자주 출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상승할 때 거래량, 그러니까 단기 바닥 부근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던 이 양봉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크게 많이 터졌죠. 일반적인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4배, 5배 정도는 거래량이 크게 터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양봉 거래량과 그리고 지금 양봉으로 말아 올렸을 때의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바닥 부근에서 매수세가 지금 더 많았다. 매수의 양이 더 많았고 그만큼 매도, 그러니까 팔 사람들도 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140원 부근에서 지금 180원, 19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일반적인 심리를 한번 따져 볼게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40원, 130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1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번에 다 팔았어요. 왜 그러냐? 이 증거가 바로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 지금 상승했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이건 뭐냐? 바닥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이 이거 더 갈 거야. 아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거래량 터졌어요. 이게 바로 개미털기의 힘입니다. 상승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하락해보니까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공포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상승해주니까 우르르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 개미털기의 과정 자체가 현재 거래량으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양봉, 음봉, 양봉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급등 직전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등 못하고 폭락한다, 그럼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자체가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카이트 코인은 이 다음에 바로 급등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지금 벌써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가 뭐냐, 기본적인 심리로 봤을 때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당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개미 털고 있는데도 안 팔아요. 거래량이 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절반 정도 터진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팔지 않았다, 매도하지 않았다. 이 개미 털기 요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양봉이 크게 터지면서 가격을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시장 심리에서의 이 차트에서의 투자 심리가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를 비교를 했을 때 매수세가 더 강할까요? 매도세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매수세가 더 강했고 매도세가 적었기 때문에 팔 사람들 다 팔아도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게 먼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볼게요. 요 카이트 코인 방금 전 차트에서 양봉이 강력하게 떴었죠. 양봉이 뜨면서 1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어때요?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합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코인들 보통 보면은 기본적인 거래대금 자체가 3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트 코인은 강력한 급등했고 팔 사람들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70억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양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후속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이 거래대금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차트를 조금 더 축소시켜가지고 길게 본 겁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었죠. 그리고 나서 180만 라인 돌파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하게 끌면서 개미들을 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는데 여기서 요때 이 180원, 190원 라인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다시 지금 본전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팔기 싫을까요? 이 투자 심리상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겠죠.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을 테고, 아 나는 이거 기다린 게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더 크게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요 당시 그리고 거래량 여기에 대해서 절반도 안 터진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본전 왔는데 팔아요 안 팔아요? 매도세가 지금 보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팔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미 거래량으로서도 확인이 된 상황이죠. 이유가 뭐냐, 일단 거래량 자체가 같은 라인 자리까지 왔는데 기본적인 거래량이 아주 극소수로 터진 상황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터졌는데도 가격이 반등을 하고 미털기 음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10% 넘게 급등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매도할 사람들은 다 팔았고 약간의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가격 자체가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놓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호가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호가창 숫자만 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트상에 뭘 확인했죠? 방금 매도세가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이 차트의 기본적인 투자 심리를 봤을 때 매도세가 지금 적은 상황이고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차트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호가창 어때요? 가짜 매도세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본전이 왔다라면은 팔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보통 이게 186원에 팔든 185원에 팔든 급하게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많아야지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가짜로 걸어놨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게 186원 가면은 또 이거 위에다 올려놓고 189원, 190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짜로 올려놓는 매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게 호가창으로도 확인이 됐고, 반면에 종목이 10%씩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싼 값에, 지금 만약에 185원이면은 나는 186원이라도 사겠다, 이런 식으로 1원 1원 조금 더 비싼 값에 사고자 하고 싶은 이런 매수세가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180원, 190원 라인에서 210원, 220원, 그리고 240원 라인까지도 넘볼 정도로 하루 만에 20% 정도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골이 달고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14% 정도 급등한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가지 차트상의 매도랑 매수세 보유심리까지도 확인하면서 호가창의 가매도까지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런 차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축소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공부가 되셨다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신규 상장 당시의 강력한 매물 구간에 거래량이 적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당시 터진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터진 것도 아니죠. 종목 자체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의 시세가 지금 200원으로 끝날 종목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든 다시 또 반등을 주든 뭐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저는 이 차트가 그대로 우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줄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청년 채널 차원에서도 이 종목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기본적인 타점들 회원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타점들을 찾을 때마다 다시 한번 텔레그램방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사 단기 종합방 통해가지고 카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멋지게 수익까지 나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다시 한번 또 타점 나왔을 때 그때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